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정보사가 북한 식당의 여종업원 탈북에 가담했다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정보사는 군 정보기관입니다. 국군의 첩보부대로서 국방부의 직할부대인 것이죠. 그런데 현재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국방부는 이 일과 관련해서 정보사를 자기네들은 모르는 곳이다. 이번에 이러한 일은 국방부와는 상관이 없다. 그러한 뜻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국방부 거기에서 내세운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사건은 탈북자에 관한 그런 사안이다. 그러니 그것은 탈북자의 주관 부서인 통일부에 물어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 국방부에게 정보사는 결국 군의 정보기관이 아닌가, 어떻게 그것을 통일부로 미루는가 하고 물으면 국방부는 또 이렇게 변명을 하는 겁니다. 그저 탈북자 문제라는 것이죠. 탈북자 문제는 원래 통일부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브리핑에서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기무사가 세월호를 사찰했다 하는 뉴스도 나왔다. 그러면 세월호는 선박이죠. 그래서 이것은 기무사, 결국 국방부의 문제가 아니고 해양수산부의 문제인가?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합니다. 세월호 사건은 해양사고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무사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국방부가 관할한다. 이 대답을 하면서 국방부는 세월호 사건이 해양사고다. 이렇게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것은 2018년 7월 17일 국방부 브리핑에 나타나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국방부의 공식 답변이 더 중요한 그 한 가지 부분은 계속 이 사건이, 그러니까 탈북 여종업원 사건이 국방부와는 관계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정보사와 관계가 없다고 한 것도 아닙니다. 어떻든 북한 식당 여종업원 탈북 사건은 탈북자 사건이라는 것이죠. 국방부의 소관 업무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장 속에는 정보사에 대한 그 혐의가 국방부의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 일탈이면 모를까, 기관의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것인가, 그것도 생각해 둘 만한 그런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탈북자라는 데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문제의 북한 식당은 중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종업원 가운데 한 명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죠. 그래서 여종업원 A씨는 그 북한 식당에 있었습니다. 결국 중국에 있는 북한 식당에 A씨가 있었던 것이죠. 중국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국가이죠. 우리 대한민국은 중국과는 떨어져 있는 그런 국가로서 국방부도 대한민국 안에 있고, 통일부도 대한민국 안에 있고, 외교부도
대한민국 안에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이 세 개 부 가운데 다른 나라에 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외교부 정도가 되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외교부가 다른 나라에 갔을 때는 상호주의에 의해서 서로 양해를 해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통일부나 국방부는 다른 나라에 가서 활동을 할 수 없겠죠. 그것은 주권 침해 사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활을 쏠 때 관역과 같이 동그라미를 차근차근 여러 개를 겹쳐 놓은 그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장 가운데에 중국이 있습니다. 그 중국 안에 북한 식당이 있다고 했고 그 식당에 A씨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중국 안에 북한 식당도 더 작은 동그라미로 그려놓기로 하죠. 이제 A씨는 북한 식당 안에 있습니다. 북한 식당은 중국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이 A씨가 북한 식당의 문을 나서서 중국 안에 있게 되면 그는 탈북 행위를 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북한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기준으로 거기에 대한 답을 해봅시다. 북한 식당에 있는 종업원이 그 식당이 있는 중국 땅에 나가서 돌아다닌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직 중국 안에 있는 것이지요. 그가 내심으로 탈북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까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으니까 겉으로 보았을 때 대한민국에서 과연 어디에 도착하면 그를 탈북한 사람, 탈북자라고 여기는가, 그것을 판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북한 식당 문 밖에 나온 A씨는 아직 탈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가 중국을 벗어나면 어떻겠습니까? 중국을 벗어나서 제3국으로 갔다고 하더라도 아직 그는 탈북을 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사전에 어떤 조치가 있고 충분히 그 절차를 밟아서 혹시 그에게 탈북자의 자격을 미리 준 경우, 아주 예외적인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10중 8구 그는 탈북하지 않은 것으로 될 겁니다. 그러면 이 탈북자라고 하는 그 A씨, 그가 이제 대한민국에 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가 대한민국에 오면 무조건 탈북을 한 것인가? 그렇지는 않죠. A씨가 대한민국에 온 이후에도 그에게 탈북 의사가 없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어선 사고라든지 어떻게 됐든 그 북한을 떠나서 이곳에 도착한 사람 가운데 돌아간 사람들이 많았죠. 그래서 그 단계에서는 아직 탈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와 같이 국정원이라든지 지금 뉴스에 나온 것처럼 정보사라든지 그런 데에서 특정인을 한국으로 데려왔다고 한번 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현재 그것은 누구의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당연히 국정원이나 정보사의 소관으로 되어 있죠. 따라서 통일부로 이관하기 전까지는 그것은 통일부의 소관이 될 수 없습니다. 만일 이것이 외교부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면 물론 외교부의 소관이 될 그런 소지는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어느 경우에도 지금과 같은 예에서는 통일부의 소관이 되지 않은 것이죠. 그것이 통일부의 소관이 되는 때에는
통일부의 임무로서, 업무로서 이것이 이관이 된 뒤에 그 다음에 통일부의 소관으로 됩니다. 그들이 북한 식당의 종업원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대한민국 땅에 도착하면 무조건 탈북자가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 국방부의 설명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은 탈북자 사건이 아닙니다. 또 이것은 같은 이유에서 통일부 소관도 아닌 것이죠. 따라서 국방부가 이 사건은 우리의 그 업무 밖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 국방부의 업무 밖의 일이다 하는 것을 확실히 해서 그런 주장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통일부의 소관이다. 왜냐하면 탈북자 사건이니까 한 부분은 명백히 틀렸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와 같이 우리가 흔히 탈북 혹은 탈북자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북한 경계선을 넘어서 중국 땅에 있는 도착한 순간부터 우리는 그들을 탈북자라는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데 그것이 이렇게 좀 너무 광범위하게 미리 이름 붙인 면이 있다. 그것을 이제는 좀 더 세밀히 나누어야 하겠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